안녕하세요, 이정범입니다. 오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시력이 안 좋은 분들,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를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제가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안경사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좀 어떤 면에서 좀 아주 쉬운 부분은 좀 건너뛴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다른 때보다 더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제가 최근에 일반인 구독자가 좀 많이 늘었다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시와 원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려 합니다. 근시는, 이게 가까울 근자입니다. 가까울 근자요. 그러니까 가까이가 잘 보이는 눈을 근시라고 합니다. 원시는 멀언 자입니다. 멀리가 잘 보이는 눈을 원시라고 합니다. 난시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은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중에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근시는 제가 가까이가 잘 보이는 눈이라고 그랬는데요. 안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앞쪽에, 이쪽에는 각막이 있죠. 각막과 이 안에 수정체가 강한 볼록렌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원래 요 망막에 요렇게 여기에 초점을 맺게 해주면은 이게 시력이 잘 보이는 눈입니다. 정시라고 그러죠. 근데 이 근시이신 분들은 여기를 지우겠습니다. 네, 여기서 정시란 말은 쓸게요. 근데 근시이신 분들은 이게 앞에서 들어오는 빛이 이 안구 자체가 남들보다 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각막과 수정체의 굴절력이 높아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축성근시 혹은 굴절성 근시랍니다. 축성근시라는 거는 안구 자체가 다른 분보다 큰 경우고, 굴절성 근시는 각막과 수정체의 굴절력이 높아서 이 망막에 초점을 맺지 않고 앞쪽에 초점을 맺는 거예요. 강한 볼록렌즈라면은 일반적으로 덜 강한 볼록렌즈보다 초점을 앞에 맺겠죠. 이런 경우가 근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를 지워볼게요. 칠판이 작아서 또 지웁니다. 좀 작게 쓸 거 그랬나? 자, 원시는 멀리가 잘 보이는 눈이라고 그랬는데, 이 경우도 각막과 수정체의 굴절력이 낮아서, 약해서 초점을 망막에 맺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서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굴절성 원시라고 그러고, 이 안구 자체가 남들보다 작아서, 각막과 수정체의 굴절력은 일반적인데 안구 자체가 작아서 망막을 지나서 초점을 맺는 경우를 축성 원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성 근시, 굴절성 근시가 있고, 축성 근시, 굴절성 근시가 있듯이 축성 원시, 굴절성 원시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기 때문에 근시는 눈앞에다가 오목렌즈를 대서 초점을 뒤로 밀어줍니다. 그래서 망막에 맺히게 해주고요. 원시는 앞에다 볼록렌즈를 대서 망막에 초점을 맺게 해줍니다. 이게 안경 교정의 원칙입니다. 자,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근시가 무엇인지 원시가 무엇인지는 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축성 원시가 있고 축성 근시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였습니까? 안구가 너무 커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좀 크면은 축성 근시이고, 안구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작으면은 축성 원시가 될 수 있죠. 예. 그런데 애기들이 처음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손도 조그맣고 발도 조그맣고 얼굴도 조그맣고 뭐 큰 게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눈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눈이 작으니까 이 멀리서 들어오는 빛이 망막에 초점을 맺지 못하고 지나가서 초점을 맺습니다. 이 경우가 축성 원시가 되겠죠. 축성 원시가 되는데, 어렸을 때 원시이신 분들은 몸이 자라면서 눈이 점점 커지면서 앞에 안경으로 끼는 볼록 렌즈의 도수가 점차적으로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발견을 한 그 정도가 높지 않다면 사실은 어렸을 때 원시는 잘 교정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눈 안에 수정체가 있어서, 이 수정체라는 것이 멀리 볼 때 볼록해지고 가까이 볼 때 멀리 볼 때 얇아지고 가까이 볼 때 볼록해집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이 돋보기를 끼는 이유도 이 볼록해지는 힘이 약해져서 이만큼 볼록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다가 볼록 렌즈를, 덜 볼록해지는 것만큼 볼록 렌즈를 대서 돋보기를 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어렸을 때는 몸이 점점 자라긴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조절력, 수정체가 조절할 수 있는 정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그 눈에 좀 필요도 없이 조정을 하여 조절력이 굉장히 뛰어난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는 그 정도가 많지 않다면은 원시 렌즈, 볼록 렌즈를 교정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볼록 렌즈를 교정을 해줘야 될 정도의 높은 원시이신 분들도 점차적으로 도수가 약해져서 좀 정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대로 근시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근시는 이것도 축성 근시가 되겠죠. 앞쪽에 초점을 맺었어요. 앞쪽에 초점을 맺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오목 렌즈를 대줘서 이 초점을 뒤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눈이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지면은 이 앞에 있는 각막과 수정체의 굴절계에 이상, 문제가 있고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도수가 점차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래서 근시는 진행한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게 단순히 생각하기에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봐서, 컴퓨터를 많이 해서, 책을 너무 많이 봐서, 눈을 함부로 다뤄서, 핸드폰을 너무 많이 봐서 이렇게 눈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렸을 때 근시이신 분들은 성장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눈이 커지기 때문에 시력이 점점 안 나오고 눈앞에 대지는 오목 렌즈의 도수가 점점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원시인 경우는 자라면서 원시 렌즈의 도수가 점점 약해지고 안경을 안 끼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근시인 경우는 도수가 점점 높아집니다.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을 함부로 다뤄서, 책을 많이 봐서가 아니라 그냥 성장의 한 과정으로 그렇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그동안 안경을 해오면서 느낀 것은 6개월에 2단계 정도 시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흔히 드리는 말씀이 6개월에 한 번, 청소년기에 성장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는 6개월에 한 번은 시력 검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력 검사를 했는데 시력이 그대로면은 오히려 내가 좀 키가 덜 컸나? 키가 크는 것과 좀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손도 작고 발도 작고 얼굴도 작고 몸 전체가 작아서 안구의 크기도 작아서 들어오는 평행하게 들어온 빛이 눈을 이렇게 지나가서 초점을 맺는 원시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축성 원시라고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이게 성장하면서 점점 도수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는 말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사람이 태어나면은 대개 한 플러스 3디옵터 정도의 원시를 갖고 태어난다 그럽니다. 플러스 3디옵터의 원시를 갖고 태어나면은 사실은 잘 안 보이는 게 맞아요. 애기들이 시력이 이렇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그렇죠. 더군다나 그러니까 눈앞에 이렇게 아빠 엄마를 보면, 아주 태어나자마자 아주 갓난 애기 때 아빠나 엄마를 보면은 이렇게 빵긋 웃음 짓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조차도 보여서라기보다는 냄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잘 안 보이는 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점점 자란다고 그랬죠. 그것도 문제지만은 태어나서 처음에 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그때 지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눈에서 들어온 빛이 이쪽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쪽에 추체세포, 단체세포, 그러니까 눈에 시세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세포에는 대개 추체세포와 간체세포가 있어요. 근데 이 간체세포는 명암을 대개 구별하는 데 쓰이고 이 눈의 중심부에서 좀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체세포는 색깔을 구별하는 데 쓰이고 눈의 망막 부위에 많이 있어요. 자, 이 시세포가 눈에 빛이 들어오면서 여기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숫자가 많아집니다. 자, 황반부라고 하는, 그러니까 눈의 시신경이 눈에서 빠져나가는 부위, 그리고 거기에 추체세포, 간체세포가 황반부라고 하는 곳에 생기는데, 그 황반부가 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거의 눈을 감고 지내기도 할 테고, 뭐 밖을 내다볼 일이 없어서도 그러겠지만은 거의 시세포가 눈에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빛이 들어오면서 세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눈이 선천적으로 안 좋은 분들 어떻겠습니까? 네, 추체세포나 간체세포나 이런 시세포가 눈에 생기는 기회를 좀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선천적으로 안 좋은 분들은 눈에 들어오면서 시세포가 생겨야 되는데 눈에 빛이 들어와도 시세포를 만들지 못하게 막 너무 심하게 퍼져 들어오는 경우죠. 가장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좋은 경우를 좀 우리가 보는 게 선천성 백내장입니다. 선천성 백내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선천성 백내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다 했는데 백내장부터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눈을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눈에는 눈앞에 이렇게 각막이 있죠. 이 각막은 혈관이 없어서, 혈관이 없고 세포가 아주 균일하게 있어서 투명합니다. 어느 정도 투명하냐면 눈 안에 이렇게 홍채라고 그래서 빛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홍채가 있는데, 이게 이 투명한 각막을 통해서 눈 안에 있는 홍채가 보여요. 그게 검은자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검은자위예요. 그리고 여기에 좀 홍채가 못 미치는 곳, 이 부분이 동공이라고 합니다.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죠. 이 홍채는 눈이 부시다 싶게 밝은 곳에서는 홍채가 이렇게 좀 빛이 동그랗게 있을 테니까 좀 이렇게 좁혀지면서 관약근이죠. 네. 좁혀지면서 빛의 양을 줄여주고, 어두운 곳에서는 커지면서 벌어지면서 빛의 양을 많이 받아들이려 합니다. 우리가 좁혀지는 것을 축동이라고 그러고요, 넓혀지는 것을 산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이 들어오는 곳에서 각막에서 빛이 많이 꺾이겠지만 그 눈 안에 또 수정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정체는 모양체 소대에 연결돼서 가까이 볼 때 볼록해지고 멀리 볼 때 얇아집니다. 이것 또한 빛이 통과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투명합니다. 투명해요. 그리고 이쪽은 유리체 혹은 초자체라고 부르는 약간 제일식의 물체가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정체가 투명해야 되는데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면서 여기가 뿌옇게 허옇게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백내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면은 대개 좀 백내장이 많이 옵니다.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은 단백질 변성이 언젠가는 오는데 내가 죽기 전에 단백질 변성이 오면 백내장이 오는 거고, 죽은 다음에도 단백질 변성이 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죽은 다음에 오면은 백내장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죠. 이 혼탁이 심해지면은 얘를 빼내고, 이거를 빼내고 밖으로 빼내고 이 자리에 IOL이라고 그러는 인공 수정체를 달기도 합니다. 투명하고 이 빛을 모아주는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하는 것을 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선천성이 앞에 붙습니다. 선천성 백내장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수정체에 혼탁이 와 있는 경우입니다.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죠.
선천성 백내장을 지니고 태어난 아기의 부모님들은 마음이 엄청 찢어집니다. 저는 제 조카가 선천성 백내장을 좀 갖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도 좀 마음이 안 좋지만은 제 동생과 재수씨가 마음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서 표현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아까 태어나서 눈 안에 빛이 들어오면서 황반부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시세포가 이렇게 생겨나고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얘를 빼내면은 눈 안에 빛을 모아주질 못합니다. 모아줘야 되는데 얘를 빼내면 못 모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선천성 백내장은 발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기들은 본인이 선천성 백내장이 있는지 없는지 표현을 할 수가 없죠. 아마 말을 할 수 있더라도 엄마 나 안 보여요 라는 얘기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렇게 살면은 남들도 그 정도 보이려니 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근시를 발견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가능하면은 안경원이나 아니면은 안과에 한번 검사를 부탁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6세 미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6세는 만 6세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을 우리가 대개 우리나라 8살에 입학을 하는데 만 6세에 입학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은 사실은 안과에서 시력검사를 안 하고 안경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6세 미만은 안과에서 시력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애기들 시력검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자, 안경원에서 왜 6세 미만은 시력검사를 하지 말라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경원에서 하는 시력검사는 자각적 시력검사입니다. 자각적이라는 게 여기도 한자 잠깐 쓸게요. 스스로 자자에 느낀다 하는 각자예요. 그러니까 감각할 때 각자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지금 빨간색이 잘 보이세요? 녹색이 잘 보이세요? 지금이 더 잘 보이세요? 지금이 더 잘 보이세요? 이렇게 물어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는 시력검사라고 해서 자각적 시력검사라고 그럽니다. 한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잘 보여요? 녹색이 잘 보여요? 라고 물어보면 빨간색이요. 이랬다가 순서를 바꿔서 녹색이 잘 보여요? 빨간색이 잘 보여요? 라고 물어보면 또 녹색이 잘 보여요. 앞에 나온 걸 더 잘 보인다고 얘기하거나 나중에 나온 걸 잘 보인다고 얘기하거나 혹은 내 질문하는 사람이 유도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오는 경향이 많아요. 만약에 내가 시력검사를 하면서, 자, 지금은 빨간색하고 녹색하고 비슷하죠? 하면은 어린이들은 네 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다른데도. 그래서 그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나이를 우리 그 나라 법 체계에서 의료 관련 법을 만드신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고 뭐 전문가시들이죠. 그분들이 만 6세 정도 이하는 그거를 잘 표현을 못한다라고 한 건데, 시력검사를 하다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2학년 정도부터 내가 시력검사를 했으면 싶어요. 물론 법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도 해도 된다 돼 있지만은, 물론 그리고 또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주 똘똘한 애들도 있죠. 2학년, 3학년보다 똘똘한 애들도 있겠지만은 좀 아니지 않을까. 내가 혹시 이 말을 잘못해서 이 어린이한테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있는 거면 어떨까 하는 걱정을 늘 합니다. 물론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런데 안과에서 하는 시력검사 중에는 자각적 시력검사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만은 타각적 시력검사가 돼요. 저희도 사실 안경화학과 대학교 과정에서는 타각적 시력검사를 배우고 실습을 합니다. 그 실습을 위해서 의사 면허증이 있는 분들을 모셔놓고서 이렇게 배우기도 해요. 안경광학과 교수로 시간 강사라든지 외래 교수로 있는 분들 중에서 안과학 의사 선생님들이 꽤나 많으십니다. 이걸 배우려고 그래요. 자, 이 타각적 시력검사는 타인할 때 타자예요. 이 각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각자랑 같은 각자죠. 감각할 때 각자라고 했던.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레티노스코프로 해서 눈안을 들여보는 검용기란 게 있습니다. 그 검용기를 통해서 앞에 판부렌즈를 대고 그렇게 시력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동공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넓혀주는 그 산동제, 아까 동공이 커지는 걸 산동제라고 한다 그랬죠? 네, 산동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눈안에 약을 동공마비제라고 그럽니다. 눈을 벌려주는 산동제라고 그러는데 그 약을 눈안에 점안을 해서 시력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들이 이 산동제, 눈안에 점안약을 동공마비제를 넣으면은 하루 정도 동공이 거의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해요. 좀 불편해 하는데, 그러니까 타각적 검사를 무작정 하지 마시고 굉장히 좀 많이 물어보고 저 숫자 보이니? 뭐 아니면서 얘가 시력이 어느 정도일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개의 경우 원시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원시는 멀리는 잘 보이는 눈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간판을 한번 저 그림이 뭐지? 숫자를 모르고 뭐 글자를 모르면은 저게 무슨 그림이지? 뭐 그림이지? 하면서 좀 자주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각적 시력검사, 타각적 시력검사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선천성 백내장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눈안에 빛이 들어오면서 이 빛이 모이는 부위에 황반부를 형성하고 여기에 희세포가 모인다, 생겨나기 시작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백내장으로 인해서 단백질 변성이 돼서 눈에 빛이 안 들어간다면은 황반부가 형성이 안 됩니다. 네, 심각한 얘기입니다. 장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부인과에 퇴원할 때 어느 정도 이 검사를 하는 수 있다면 해봐야 돼요. 혹시 백내장에 의사 선생님들은 꼭 안과 의사 선생님이 아니시더라도 모든 과의 진료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의과대학에서는 모든 과를 다 배우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 전문의 과정을 따로 배우시는 거니까 저희들은 안경사들은 눈안의 모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어려워요. 동공을 안 넓히고 또 애기들 같은 게 더 어렵지만은 의사 선생님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느 정도 눈을 좀 뜨고 이렇게 되면은 의사 선생님이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애기가 장님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을 어머니 아버지의 노력으로 그리고 주변의 의사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일찍 발견을 하면은 이 수정체를 빼내고 여기에다가 IOL이라는, 아까 적었었는데 인공수정체라고 불리는데, 인공수정체라고 부르는 게 맞냐 틀리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조절력이 별로 없거든요. 수정체는 이렇게 볼록해지고 얇아지는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이 수정체는 굉장히, 이 인공수정체는 IOL은 굉장히 이게 적어요. 요즘 모양체 소대에다가 IOL을 달아서 어느 정도 조절 효과가 있게 한다 하는데 그래도 적어요. 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노안 수술에 관한 거예요. 백내장 수술을 수정체를 빼내고 이 수정체가 이렇게 볼록해지 못하는 이유, 나이 들면서 노안이 오는 가장 큰 이유를 수정체의 가운데 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경화가 점차적으로 일어나서 이 볼록해지고 이렇게 탄성을 잃는다라는 이유가 많거든요. 그렇게 봐서 여기다가 IOL을 달면은 이 딱딱해진 거를 수정체를 빼내고 달면은 좀 잘 보인다. 노안 수술이 가능하다. 노안이 좀 개선이 된다. 그래서 노안 수술을 하는데 그것조차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예, 현재의 기술로 뭐 10cm 앞을 본다? 이건 되게, 저는 노안이 와서 10cm 앞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만은 노안이 안 온 분들은 10cm 앞을 보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어디 상가집가 섰다를 하면은 하나 이렇게 놓고 하나 이렇게 마지막 거를 눈앞에 대고 이렇게 보고서 말았어요. 아무도 못 보게. 웃기려고 그런 면도 좀 있고요. 예. 뭐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자, 그래서 IOL이 인공수정체라고 하는 약간 무리가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여하튼 간에 애기들을 이 선천성 백내장이 있으면은 이게 뿌옇게 된 수정체를 빼내고 이 자리에 IOL을 가능한 빨리 달아야 됩니다.
가능한 빨리 달아야 돼요. 그래야지 빛이 들어가면서 황반부가 형성이 됩니다. 한데 이걸 제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저도 제 조카가 선천성 백내장으로 세브란스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을 받았는데 생각처럼 빨리 못 받았어요. 또 제 재수 씨가 간호사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찍 몸 풀다 말고 아기를 낳고 몸을 풀다 말고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집으로 다시 친정이 아니라 시댁으로 오신 거예요. 아기가 선천성 백내장이 있는 것 같다 해서. 그리고서 곧장 검사를 받고 맞다란 거를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수술을 빨리 못 받았던 게 우리나라에 아기들 눈을 아주 조그맣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아이오엘을 달아도 어른들이 다는 것보다 훨씬 더 조그만 걸 달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술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약 스케줄이 남아 있어서 오래 기다려서 수술을 했습니다. 오래 기다려서 수술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수정체를 적출하고 거기다가 아이오엘을 다는 것도 또 좀 기다려서 했었고요. 자,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백내장이 있는 사람은 이 부분에 황반부가 형성이 안 되고 좀 위치가 틀리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IOL을 정 위치에 정말 최고의 의사 선생님이 단다 하더라도 눈에 빛이 들어가서 딱 요 황반부를 형성할 정도로, 그러니까 수정체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선천성 백내장이 없는 사람들은 선천성 백내장이 없는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들이 편하게 이 위치에 황반부를 형성하는 것에 비해 이게 약간 위치가 틀어졌다고 봐야 될 면도 있을 테고, 워낙에 조그마니까요. 그리고 눈에 빛이 들어오는 걸 조절을 잘, 고개도 돌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기가 약간 틀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사물을 볼 때 정면을 이렇게 똑바로 보지 않고 약간 고개를 들고 이렇게 본다든지 이렇게 본다든지 자기의 시세포가 많이 있는 곳을 찾아서 고개를 기울이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자, 이번에는 선천성 원시가 아닌, 그러니까 수정체에 문제가 있거나 애기들은 되게 원시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물론 선천성 백내장도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닌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드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매장을 하는 곳에서 이 위치에서 25년째 안경원을 하고 있습니다. 25년째 안경원을 하고 있는데 3분 뵀습니다. 3분. 저보다 훨씬 더 크고 잘한다고 소문난 곳으로 아주 애기 환자들이 몰려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안과 근처에 그런 것을 잘 찾아내는 안과 근처에 안경원을 하시는 분은 저보다 더 많이 접해보셨을 수 있죠. 저는 지금까지 3분 접해봤는데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한 달이 안 돼서 왔는데 제가 기억하는 처방이 11디옵터 마이너스 11디옵터에 2.00디옵터 그리고 13디옵터에 마이너스 2.00디옵터 이런 처방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그 깐난애기를 처방할 수는 없는데 안과에서 처방을 주신 의사 선생님이 계시고 그 처방을 갖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이런 처방이었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저희 매장에 아주 오래된 단골이세요. 지금도 한 2, 3년에 한 번씩 오셔서 누진다 초점인제를 해가시는 분인데 할머니께서 우리 손녀가 외손녀예요. 또 외손녀가 그렇다. 그래서 여기를 데리고 오질 못하고 안경을 하나 구해달라 하는데 애기들 안경이 그런 깐난 애기는 선택의 폭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저희 매장에 하나 갖고 있어요.
몇 번 그런 환자를 받고서 내가 꼭 이거를 갖다 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안경을 해줘야지 눈의 황방부 형성이 제대로 됩니다. 예. 제가 이 도수의 안과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보고 그 어린이 안경을 만들어줬던 게 벌써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어린이긴 할 텐데 아마 이 경우도 시력이 잘 안 나올 거예요. 굉장히 일찍 안경을 처방을 해줘야 됩니다. 황방부가 형성이 돼야지만이 시력이 나오는데 아주 깐난 애기 때 안경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황방부가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선천성 백내장도 그렇고 이렇게 깐난 애기의 시력이 많이 나쁠 때는 그러니까 눈이 수정체와 각막을 통해서 황방부를 형성하는 것을 아무리 안경으로 혹은 IOL이라는 IOL을 삽입하는 수술을 통해서도 그렇게 완벽하게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눈이 나쁜 경우는 저시력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력이 0.3 이상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혹시 0.4가 나오고 혹시 0.5가 나온다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한 노력을 하신 겁니다. 굉장한 노력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일찍 발견을 했고 아주 일찍 안경을 해줬고 그리고 아주 일찍 IOL 삽입술을 했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거두신 경우예요. 자, 제가 3명이 우리 매장에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도 저희 매장에 오십니다. 지금 28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언짢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 성함도 말씀 안 드릴 거고 언짢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큰딸의 친구입니다. 제 큰딸이 28살 됐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동기동창이에요. 한데 그분은 지금 시력이 지금 오른쪽 눈이 왼쪽 눈이 다 이 정도 됩니다. 이거는 안경사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도수일지를 많이 짐작하시겠지만 안경사가 아닌 일반인들은 이게 얼만큼 나쁜 도수인지 모르시겠죠. 거의 없습니다. 예. 제가 25년간 서울의 노원구 공릉동에서 안경을 하면서 이 정도 도수 되는 분을 지금까지 2분 뵀는데 한 분은 시력이 어른이 돼서는 아니고 어렸을 때 나빴는데 아마 안경을 잘 안 끼시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눈이 좀 심하게 나빠지셔서 안 보이는 분이고 그분은 저하고 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콘택트 렌즈로 12디옵터까지인가를 제가 콘택트 렌즈로 맞춰드렸고 그 렌즈를 낀 상태에서 덧댐 굴절 검사, 렌즈를 끼운 상태에서 시력 검사라는 것을 덧댐 굴절 검사라고 합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이거 적는 것도 좀 덧댐 굴절 검사라고 하는데 이 검사를 통해서 제가 그때 생산되고 갖고 있는 렌즈 중에 가장 높은 도수가 12디옵터였어요. 12디옵터짜리 콘택트 렌즈를 끼고 그 위에다가 한 10디옵터 정도의 안경을 껴서 그렇게 해서 처방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은 시력이 한 25디옵터 이상 나오는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고 해드렸는데 그분은 굉장히 고마워하셨어요. 이렇게 잘 보이는 경우가 처음이라고. 뭐 그분이 막 눈물을 흘리실 정도로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한 0.4 정도까지 시력이 나오게 해드렸어요. 0.2 정도, 3 정도 보이는 분이 0.4가 보이면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기뻐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안경사로서 얼마나 내가 행복했는지 이렇게 고마워하는 경우가 있다니 라고 굉장히 행복했어요. 근데 그분 요즘 저한테 안경 안 하세요. 어디 가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손을 다 잡아가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니 왜 그러세요? 나이가 많은 분이셨어요.
제가 물론 그때 지금의 저보다 어렸는데 지금 아마 그분 나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50대 중반 정도 그때 그분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자, 그렇고 이 분은 콘택트 렌즈가 아예 착용이 안 된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좀 시도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안과 의사 선생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없으면은 콘택트 렌즈나 절대로 권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안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떻게 안경을 하셔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생각보다 길어지죠? 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갓난애기라고 할 정도의 애기들이 안경을 할 경우, 혹은 굉장히 시력이 많이 나쁘신 분들이 안경을 할 경우 렌즈를 어떻게 해야 될지, 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원시 환자들이 낄 안경, 혹은 노안이 와서 가까이 볼 때 돋보기 안경을 하시는 분들의 안경은 뒤에는 되게 반듯합니다. 그리고 앞에가 많이 볼록합니다. 광학적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멀리 볼 때 안 보여서 안경을 쓰셔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안경은 전면부가 반듯하고 후면부가 이렇게 안경을 만듭니다. 역시 광학적인 이유로 이렇게 만들죠. 여러 가지 수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요, 안경테가 애기들이 끼거나 아니면 아주 굉장한 고도수여서 그런 경우에는 안경이 작은 경우가 많겠죠.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안경이 커지면은 플라스틱 렌즈라 하더라도 무게감도 안경이 커지면은 무게감도 더 무거워질 테고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작게 끼는 거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게 낀다고 그랬는데 안경테가 작다면은, 예를 들어서 안경테가 요만하다면은, 안경테 안경알 들어갈 부분이 요만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목 렌즈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고도수의 오목 렌즈일 경우에는 두께가 요것밖에 안 돼요. 좋습니다. 예, 요것밖에 안 되니까 두께가 얇고 좋아요. 근데 볼록 렌즈라면은 두께가 이만하게 나옵니다.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앞으로 튀어나와서 반듯 잘라서 이렇게 작업이 되니까 보기도 너무 안 좋고요. 그래서 안경 렌즈를 따로 작업을 합니다.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어떻게 작업할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지금 제가 저를 비추고 있는 카메라에 나오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정면인데 제가 보기에는 바로 여기에 제가 보이고 있는데 렌즈는 약간 이쪽에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는 약간 여러분을 쳐다보지 않고 약간 옆을 보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겁니다. 자, 제가 앞에만 보고 고개를 안 움직이고 있어요. 이 뒤에서 손을 흔들어 보면은 여기 정도가 보입니다. 더 뒤로 가면은 조금 보이긴 하네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몇 도 정도에서 보이는 것 같으세요? 되게 앞을 보고 있을 때 옆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느껴질 수 있는 내 최대 시야가 귀 밖으로 90도를 약간 넘어가는 거로 봅니다. 그래서 대략 100도 정도까지가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느껴진다 얘기를 해요. 이게 넘어가면은 옆 곁눈질에서 볼 수가 없죠.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 당연히 고개를 돌려서 봐야 돼요. 안 보이는 데니까. 이게 눈동자 돌리는 거로는 90도 정도 이상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사람이.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얇게 만들 수 있냐예요. 자, 요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경 렌즈까지의 거리 대략 12mm나 13mm 정도, 그러니까 눈에서 안경 렌즈가 떨어져 있는 요 거리, 요만큼의 거리가 12에서 13mm를 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시야를 줄이지 않고 볼 수 있는 안경 크기, 최소한의 안경 크기는 30파이, 그러니까 30mm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경을 만들 때
두께와 무게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요만한 안경을 만들 때 요 직경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0mm를 남겨두고 여기를 반듯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안경 렌즈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곳이 요거죠. 아까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나가서 이랬던 것보다 훨씬 무게도 가볍고 얇아집니다. 이 볼록 렌즈 역시 이 부분을 잘라서 여기는 최대한 얇게 안경 렌즈에 파손이 없을 정도로 얇게 만들고 이 부분을 3cm, 요 직경이 3cm, 30mm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면에서 보면은 동그란 안경 렌즈에 가운데 3cm만 요렇게 마치 요렇게 보입니다. 요렇게 만들어서 작업을 해요. 안경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분은 어른이에요. 애기들 안경은 따로 얘기해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애기들 안경 따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안경을 만들었어요. 이분이 고른 안경이에요. 요 안경 렌즈의 가운데부터 반대쪽 안경 렌즈, 오른쪽 렌즈의 가운데부터 왼쪽 렌즈의 가운데, 요 기하학적 중심이라고 하죠. 요 부분에 요 거리를 우리는 FPD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사람이 제 오른쪽 눈, 이건 제 왼쪽 눈입니다. 왼쪽 눈 동공에서부터 오른쪽 눈 동공까지의 거리를 PD라고 그럽니다. 측정 PD가 있고 조제가공 PD가 있고 여러 가지는 아는데 여하튼간 PD라고 그럽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요 눈동자 간 거리하고 안경 렌즈의 가장 얇은 곳 혹은 가장 두꺼운 곳, 근시이신 분들이 끼셔야 되는 오목 렌즈라면 가장 얇은 곳, 원시이신 분들이 끼셔야 될 볼록 렌즈라면 가장 두꺼운 곳이 되겠죠. 그 가장 두꺼운 곳, 그 부분을 옵티컬 센터라고 그러고 안경 렌즈의 초점 부위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실제 안경 렌즈 초점 부위는 거기가 아닌데 옵티컬 센터, 광학 중심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광학 중심점하고 되게 PD하고 광학 중심점을 맞추는데 만약에 FPD가 PD와 비슷하다면은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되게 제가 다시 안경을 좀 다시 그려볼게요. 이 정도 시력이 나쁘신 분들은 둥근 안경보다는 약간 타원형 안경을 권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대개 44, 어린이용이, 그리고 52, 그리고 좀 얼굴이 크신 분들을 위해서 나온 게 57, 예전에 정말 큰 안경이 유행할 때 62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밀리미터입니다, 단위는. 근데 안경 렌즈가 무거울까봐 걱정이 된다면 될 수 있으면 작은 거를 해야 될 텐데, 어린이의 사이즈라고 그랬으니까 얼굴이 굉장히 작으시면 어린이 사이즈를 끼면은 특히 근시인 분들은 굉장히 안경 렌즈 두께가 얇겠죠. 그런데 44라는 게 가장 작은 안경을 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안경 렌즈에 도수가 들어가는 이 옵티컬 존 부위가 가장 작게 만들어도 30mm라고 그랬잖아요. 44짜리를 꼈다 하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 연결 부위는 대개 16에서 20mm, 큰 게 21, 22짜리도 있는데 되게 그 정도 나옵니다. 만약에 굉장히 큰 선글라스, 안경알이 크다면 이게 바깥쪽으로 안 당겨서 10mm짜리도 있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m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심부터 여기 중심까지의 거리는 어떠냐 하면은 44에다가 10을 더하면은 되게 10은 이런 일반 안경은 없어요. 한 18 정도, 17 정도가 정상이라고 되게 흔하게 나오는 거라면은 17 정도를 더하면은 61입니다. 그러죠. 61입니다. 44에 17을 더했으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에 가운데 부분이 이분의 아까 얘기했던 눈동자 간 거리가 61이면은 이 부분의 정 가운데 광학 중심점, 안경 렌즈의 중심점을 맞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15mm, 요 중심에서 이쪽으로 15mm 떨어진 곳에 요렇게
요 경계선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돌아가 보이는 느낌이 납니다. 근데 사실 아까 44mm가 어린이용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뭐 굉장히 작은 사이즈고, 성인이 돼서 눈이 많이 나쁘신 분들은 44짜리를 끼기는 어렵습니다. 되게 48짜리에서 50 정도, 이 정도를 되게 쓰십니다. 얼굴이 작은 여자분이라 하더라도 46 사이즈, 44짜리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경이 이거보다 좀 커지죠. 그러면은 초점 부위가 이렇게 코 쪽으로 좀 오게 되고, 안경 렌즈의 바깥 이쪽이 여기에 바깥 부분으로, 여기는 도수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고 여기가 표시가 납니다. 표시가 안 날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을 이런 안경 테를 볼 때 말씀을 드리냐 하는 거냐 하면은, 볼록 렌즈도 이렇게 느껴집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돼 있는 렌즈나, 이걸 잘라야 되네. 이렇게 돼 있는 렌즈나 둘 다 가운데가 이렇게 돼 있는 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눈동자 간 거리랑 FPD가 차이가 안 나는 걸 고르면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그거를 고르려고 이렇게 하실 거 없어요. 안경사 분들이 여러분 얼굴에 가장 비슷한 만한 테를 매장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실 겁니다. 다만 있는 거는, 시력이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안경사분들이 권하는 거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큰 안경 끼고 싶어요. 저는 이 안경이 더 마음에 드는데요. 색깔이 이게 더 좋아요. 이런 디자인으로 이 색은 없나요? 그러다가 좀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해드리려고 안경사들이 굉장히 노력하는 겁니다. 어린이 안경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린이가 보통 어린이가 아니라 갓난애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태어나자마자 안경을 해야 되는, 가능하면 빨리 해줘야 되는 그런 어린이들의 안경을 갓난애기의 안경을 얘기할 거예요. 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지금 한 장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이 명품 안경테 가격이랑 비슷합니다. 제가 사오는 가격이 사실은 명품 안경이라는 테들보다 못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 안경을 판매를 할 때, 그래요. 좀 정확히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28살이 돼서 우리 매장에 온다는 제 큰딸과 초등학교 동기동창이라는 그 남자분은 처음 저한테 와서 4살 때 안경을 하셨어요. 좀 발견이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왔다는데, 제가 얼만큼 어린지 모르겠어요. 못 봤어요. 그냥 안과 의사의 처방과 가장 작은 안경, 깐난애기다 막 이러셔서 가장 작은 안경을 해드렸어요. 그 이후로 제가 그걸 해드리고서 주문을 했는데 오는 기간이 뭐 한 일주일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걸 또 다 됐으니까 오세요 했는데, 또 오시는 게 또 한 3, 4일 만에 오시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전화를 막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라야 됩니다.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이 테를 사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 정도 애기가 안경을 하러 오질 않아서 아직도 갖고 있어요. 갖고 있은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왜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냐, 가격이 왜 비싼지 제가 물어도 받고 했는데, 굉장히 이게 왜 심각하다고 얘기하냐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이제 드리려 합니다. 안경을 만들려면은 플라스틱 안경이나 금속 안경이나 금형을 되게 만듭니다. 플라스틱 안경 중에 사출을 떠서 만드는 경우도 있긴 한데, 애기들 안경은 사출 안 떠요. 되게 금속 금형을 만들고 거기에 팔렛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얘기 안 드려도 되죠. 이게 안경사분 아닌 분들도 보시는 걸 생각하고 찍고 있는 거니까, 그 플라스틱의 원재료를 녹여서 거기다 붓고 굳히고 그리고 표면을 다듬어서 만듭니다. 그 금형값이 대개 하나의 금형값이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안경테 금형값이 하나에 1000만 원 정도 해요. 더 비싼 것도 있고, 금속테로 아주 강한 금속을 좀 다루려면은 더 비싼 금형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고요. 근데 1000만 원짜리 금속 금형을 만들어서 안경을 1000장을 팔면은
금형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이 비용이 한 장당 10,000원이면 되겠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 안경테의 가격을 책정할 텐데 1,000장이 팔릴 안경이면은 한 장당 안경테 한 장당 금형값으로 10,000원을 추가시킬 겁니다. 그거 외에 인건비 들어가고 재료비 들어가고 공정비 들어가고 막 여러 가지 집어넣겠지만 금형비로는 10,000원을 넣을 거예요. 근데 이 안경이 금형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면은 1년 지나도 전국에서 10장 팔리고 20장 팔리고 30장 정도 팔리고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100장이 안 팔린다는 얘기를 한다면은 그 금형값으로 부담되는 게 한 장당 안경테당 10만 원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제가 야 이거는 명품 안경보다 더 비싸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셨던 그 저한테 오랫동안 안경을 하셨던 그 외할머니, 우리 외손주가 이렇게 처방을 받았다, 안경 깜나내기다 하더라. 그분은 제가 사실 처음에 그렇게까지 비쌀지 모르고 얼마면 되겠어요? 근데 한 뭐 비싸봐야 30만원? 30만원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너무 쉽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안경테를 내가 사올래니까 그 원가가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들어가진 않나? 그 당시에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정 얘기라고 조금 더 받았어요. 아니 제가 이 정도면 손해를 보는 상황인데 조금만 좀. 그 안경테 들고 영업 다니지도 않거든요. 택배로 발송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안경이 아직도 안 나오는 거랍니다. 제가 한 장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샀던 것도 안 팔린다고 요즘 그 테를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빨리 안경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개인 사업자들이 타산이 안 맞아서 만들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안경 한 장이 뭐 한 깐나내기 안경이 40만원 50만원 이렇게 렌즈 도수도 굉장히 높은 도수고 렌즈도 비싼 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안경이 40만원 50만원 한다면은 조금 더 큰 것 중에서 좀 싼 거는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이 애기 낳느라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뭐 되게 잘해주고 싶겠지만 그렇게 여유가 있는 분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못 해준다면은 국가에서 보험 적용을 해주든지 아니면은 국가에서 만들어서 좀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해야죠. 손해를 보더라도. 예. 굉장히 심각하다 느끼고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좀 손해를 보더라도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일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좀 수입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일본에서 만드는지는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자주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